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지방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들 뭐 그렇다고 컨닝이 요즘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니까, 모의고사니까 많이 안 한다기보다는 거의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는 중에 나침반 책을 유월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책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나침반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좋다고, 야 정말 이거 보면 애들 수능도 만점 맞겠다고, 애들 다 1등급 맞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뭐 38페이지에 보면 이면자가 배운 자를 이긴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너무 사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이 늘 8등급, 9등급 나온 아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도 굉장히 못했겠죠. 뭐 거의 8, 9등급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9등급인 겁니다. 근데 그 9등급 아이가 수능으로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직원과의 통화를 우연히 조금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 얘기한 거였고,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오후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아까 누가 뭐 9등급이 서울대 갔다던데,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독서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9등급이 어떻게 서울대를 갔냐라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다른 영상에서 누차 얘기해왔던 것처럼, 독서를 하니까 이해력과 독해력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문장을 분석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력과 독해력이 좋아지고, 물론 문해력도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추리력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논리력도 좋아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학도, 수학을 뭐부터 했냐면 해법 수학? 개념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결국은 수능에서 다 1등급을 찍고 서울대를 합격한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극히 뭐 최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이가 도대체 뭐를 했냐라고 하니까 역시 그 아이가 독서를 시작을 해서, 독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집중력도 좋아지죠. 좀 전에 얘기했던 다른 문제들 것까지 다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수학도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우리가 수학을 잘 푼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볼 때도 사실은 수학을 얘기해도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이해력이나 또는 그 문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결국 수학도 1등급을 찍더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왜 이 얘기가 너무 소중한 얘기냐면, 제가 실제로 7년 전에 나침반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진로 진학이라는 관점에서, 물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들기 이전에는 진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의 관점에서 이 진학을 해석한다든지, 진로의 관점에서 진학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저는 진로의 중요성을, 제가 직접 그 회사에서 어쨌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진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학교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진로진학 상담교사도 막 생기고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진학 문제를 진로와 엮어서 이제 기사를 써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취업률을 이전에도 대학교 취업률은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학과별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나침반 36.5도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대학교 취업률은 뭐 60%야 55%야 뭐 이렇게만 나왔던 것을 제가 나온 이후로 제가 이제 그 학과별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맞죠. 학과별 취업률이 더 중요하지 뭐 대학교 취업률이 왜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지금은 뭐 많은 곳에서 학과별 취업률을 거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것도 제가 이 물꼬를 바꿔준 거거든요. 뭐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도 많고 경기도도 많고 부산도 많고 대구도 많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인천도 많고요. 울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수능 성적에서 인천은 늘 꼴찌였습니다. 한참 오래전부터. 아마 지금도 꼴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라면 좀 미안하고요. 어찌됐건 요즘은 제가 거기까지 그런 기사를 제가 직접 쓰고 있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됐건 인천은 당시에 뭐 그 이후로도 또 계속 꼴찌였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천은 왜 꼴찌냐 했더니 거기는 뭐 공단 지역도 많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인 수준을 떨어져서 수능이 전체 이 지역별로 비교하면 늘 꼴찌였던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이 기사는 제가 우연찮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자기네 인천 지역이 한국외대나 한국외대나 어쨌든 경희대나 조금 좋은 대학들 인서울에서도 좀 괜찮은 대학들에 우리가 뭐 인천 지역이 20%를 차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국에는 16개 시도인가요? 16개 시도가 있는데 인천이 20%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놀라웠죠. 20%? 아마 20%로 제가 10%는 아니었을 거고요. 20%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아니 이게 사실이냐 하고서 이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 내지는 입학처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인천이 20%나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이냐 그 대학을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대충 비슷하게는 맞다 그렇지만 20%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대학이 있었고 또 어떤 대학은 그래도 인천 정말 학생부 종합적으로 합격 많이 하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실 자체가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얘기하는데 대학교에서는 데이터를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교육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을 찾았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지금은 교육부 장관인 그 유은혜 국회의원이죠. 유은혜 장관이 당시에 이제 그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국회. 그래서 유은혜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자료를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료를 어떻게 하면 구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거 이 대기업에 전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거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마침 제가 그 나침판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에듀진을 만들어 갈 때
제가 에듀진 창립 그 첫 그 메인 기사로 띄우려고 이제 이것을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2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언제까지 필요하냐라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0일 안에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도 분석을 해서 기사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당시에 아니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자료를 요청한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 있는 자료라면 모를까 다시 또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대기업에 얘기하면 분명히 줄 거다 분명히 주는데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라 이 자료 꼭 필요한 자료라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쭈르륵 연락해서 금방 받게 될 거다 라고 해서 한 일주일 만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 받기 전에 이미 그쪽 그 보좌관이라고 하나요? 보좌관 쪽에서 이미 이제 그 보좌관실에서 이미 이 분석을 해봤나 봐요. 그 자료를 보내왔는데 아무런 이 특징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이 그 상위 10개 대학, 15개 대학에 그 상위 12개인가 15개 대학에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였고 그 자료를 받아본 보좌관이 미리 분석을 엑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돌려보니까 아무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딱 받아본 순간에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해주고 이게 지역별로 나눠질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 끝에 제가 그 자료에다가 인구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인구수를 대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학생 수나 여러 가지 거를 하려고 하다 그게 3년치 자료였기 때문에 단순히 딱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료 찾는 게 너무 방대해서 그냥 인구수를 가지고 대입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대충은 맞으니까요. 대략은 뭐 대충이다 보면 대략 뭐 저 역시도 뭐 그런데 인구수를 대입하다 보니까 결국 나왔던 게 인천이 1등, 서울이 2등, 그러니까 인구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인가 12개 대학에 15개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간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인천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유명대를요 수능으로는 당연히 뭐 제일 꼴찌겠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인천 지역이 제일 많이 유명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로 들어가? 왜 인천 지역이 1등일까? 이제 하면서 이제 기사를 썼던 거죠. 인천 지역은 일찍부터 아이들이 대학에 잘 못 들어가니까 진로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활동들을 빼곡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장수로 그러니까 뭐 인천 지역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른 곳은 예를 들어 뭐 15장을 이렇게 학교에다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15장을 내면 인천 지역은 30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파악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학의 입장에서. 애들의 특성들이 요소요소에 곳곳에서 나타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교 그 합격률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실은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뭐 정말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2014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전인 거네요. 그래서 인천 지역 교육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너무 좋으니까 도대체 우리 이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럼 꼴찌가 어디냐? 부산이었던 거예요. 부산은 꼴찌였던 거예요. 꼴찌여서 막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구가 이제 그 다음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부산 지역의 교육청은 난리가 난 거죠. 수능으로는 그쪽 지역이 잘해요. 대구, 부산이 거의 1, 2등을 어쨌든 2,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뭐 그 안에 포함됐어요. 두 지역 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세상에 수능으로 이렇게 잘 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의 유명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많이 선발하는데 우리가 왜 꼴찌야 뭐 이래서 인천에 이제 대구나 부산에 뭐 부산에 있는 대구나 부산에 있는 이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장들이나 장학관 장학사들이 이제 인천으로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인천에 취재하러 갔더니 아니 뭐 대구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이나 이런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도 왔다. 또 전라도 광주였나요? 광주 지역도 수능 성적은 어쨌든 중간급 이상으로 좋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대학을 잘 못 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서를 넣었더니 합격률이 좋아지더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대구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은 왜 우리 애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래서 이제 공부만 시키는 거죠. 수능 공부만. 이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대학을 잘 못 간 케이스가 있었죠. 요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지역마다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물론 더 좋아졌겠지만 뭐 인천 지역에 있는 교사들도 더 진보했을 거 아니에요. 더 발전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력이나 능력들이나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차이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많이 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지원 자체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의 원서를 내야 되는데 뭐 한 4개만 내보고 안 돼 우리는 역시 수능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못 간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지금 그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게 9등급 아이가 서울대를 갔는데 이 공부를 하게 하는 가장 밑바탕은 결국은 읽기 능력 아니에요? 읽기 능력. 아니 국어 지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읽기 능력이 비문학 해가지고 30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읽기 능력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디 참고서 한두 권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양한 이런 기사의 내용, 뭐 과학, 철학, 인문학, 미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비문학은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지문에서 나와서 그런 지문을 갖고 하는 거니까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학의 경우에도 수학 공부도 결국은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 좀 못하는 아이들, 등급이 낮은 아이들 보면 일단 지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읽는 게 지문이라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알면 문제를 알고 그게 명쾌하게 나오면 이제 풀 준비를 내가 뭐를 모르니까 못 푸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좀 전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런 능력 그러니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일단은 지원서를 많이 넣으려면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합격률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도 준비를 뭐라고 하죠?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역시 뭐다? 예. 국어 읽기라는 거죠. 근데 국어 읽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독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독서를 아이가 만약에 특별한 문학만 읽는다면 국어 점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5개 문제 맞추지만 나머지 15개 비문학 나오는 거 잘 못 맞추게 돼요. 이래서 국어 실력이 책을 많이 읽어도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문학책을 많이 읽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선생님은 나침반 보니까 책이 너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냐, 이거 도대체 몇만 권 나가냐 이러면서 이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독서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어쨌든 그거를 잘 못 해내고 있다는 거가 늘상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엄마 스스로도 정확히 독서의 중요성을 완전히 막 머리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가슴도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시험 문제나 시험에 급하니까 또는 내신을 무조건 더 많이 따야 되니까에 몰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이의 공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러 책 보기가 정말로 어렵다면 나침반 한 권이라도 제대로 해서 아이가 이것을 완전히 정독하고, 그냥 대충 읽는 거 말고 정독하고, 왜냐면 너무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지문들이 있어요. 한반도의 냉전은 이제 6월 5에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3인의 애국지사, 터키 민주주의는 후퇴중, 이스탄불 시장 다시 뽑는다, 패스트 트랙이 어쨌다, 보수 언론의 비판, 팩트 체크가 어떻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고,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브라질은 어떻고, 브라질은 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국어 문법, 의문편, 읽는 자가 배운 자를 이긴다, 학종 합격하고 싶다, 학종 준비부터 올려라, 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면역, 생명체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 시스템, 빅데이터 시대 보안 문제 해결사, 동형 암호, 간절한, 이거는 이제 아이들 뭐라고 하죠? 멘토 해주는 대학생 멘토, 간절한 교사의 꿈, 교대에 통했다, 이런 거. 아픈 역사 기억하는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이란 1996년 관광학자 멜컴 폴리와 존 레논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전쟁, 학살 등이 벌어졌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는 여행을 뜻한다. 사실 저 지금 알았어요. 다크 투어리즘. 이런 것들이 매번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정말로.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비판적 사고를 향상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독서 영역이 결국은 수능 성적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도 올려주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9등급이 서울대 수능으로 합격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